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디데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강경해 보입니다. 간밤 유예기간의 연장은 없고 일본에는 무려 35%의 관세를 유지하겠다 밝히자 이에 도쿄 증시가 약간은 눌림을 받는 모습이죠. 현재 니케이 지수 0.2%가량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만 증시는 어제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기준 대만 증시가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무려 482억 달러로 올해 두 번째로 큰 단일 매수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TSMC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장을 주도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총통이 국방비와 관련한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라이칭터 총통은 자국의 국방 예산 규모가 GDP의 3%를 넘어야 한다며 최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관련주들이 반응을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각권 지수는 어제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현재는 0.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갈등이 봉합되나 싶었는데 히토류 이슈는 여전해 보입니다.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중국에 히토류 공급이 여전히 제한돼 있다며 완화 조치가 더 빨라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히토류가 공급되고 있긴 하지만 4월 4일 이전만큼은 아니라면서 더 빠른 속도로 공급하길 원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베센트 장관은 현재 히토류 수출량이 합의 조건을 충족했는지 또 미국이 보복 조치를 해제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은 알쏭달쏭합니다. 대형주가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켰지만 중소형주가 흘러내리면서 지수를 누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오늘 상해종합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하락폭을 거의 만회해서 현재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 좋은 홍콩 증시죠. 어제 하루 쉬고 오더니 더욱더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홍콩 증시, 특히 IPO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700% 가까이 급증하면서 이미 지난해 전체 조달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또 아직 하반기에는 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IPO를 대기 중이어서 올해 홍콩 증시 상장 규모가 약 2천억 홍콩 달러, 그러니까 약 34조 4,700억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6월 마카오 카지노 매출이 공개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증시에서는 카지노주를 필두로 강세를 보이고요. 또 그 주변 관광주 단에서도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오늘 장 초반부터 대형주들을 끌어주는 항생지수였습니다. 다만 이제 반짝하고 빛나다가 상승폭을 반납하니 지수도 같이 좀 움찔했고요. 고점 대비 많이 좀 주나 싶었는데 다시금 오후가 다가오면서 또 넘으면서 0.78%로 시세를 내줍니다. 무역 협상에서 교착 상태를 맞이한 인도입니다. 현재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 그리고 농산물에서 미국과 인도가 양국이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급격한 관세 인상을 피할 수 있는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 밝히면서 증시는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한편 인도 ADFC 은행의 자회사죠. HDB 파이낸셜이 이번 주 금요일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IPO에서는 15억 달러를 조달했는데 인도 비은행 금융회사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소식들과 함께 오늘 오전장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까지는 탄력을 이어가지 못하는 센섹스 지수고요. 현재는 0.17%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본의 요즘 이슈가 참 많습니다. NH투자증권 김채윤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책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채윤입니다. 네, 지난주에 전화가 갑자기 끊겨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안 끊기기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 오늘 일본 시장 분위기 역시나 좋을 수가 없겠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 관련 합의가 좀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오늘 일본 주식시장은 수출 관련주 중심으로 폭락분 종목의 매도세에 대두되고 있는데요. 현재 니케이 225 기준으로 39,800엔대까지 회복은 했지만 약 보합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관세 협상이 상당히 난감해진 상황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30%대로 높일 수 있다 오늘 이런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일본 자민당의 지지 기반이 농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근데 이제 미국산 쌀 수입해라. 오는 20일이 지금 일본 참의원 선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받으면은 선거 참패가 불보듯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협상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쌀 개방 요구에서 이제 핵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일본 정부로서는 자국 내 농업계의 반발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 주신 것처럼 7월 20일 참의원 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가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9월까지 유예 연장 가능성을 시사는 했지만,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일본이 자동차 분야만 먼저 합의하자라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는 7월 9일 이후에 바로 25%에서 35% 수준까지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일본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동차 관세 유예 연장을 우선 확보한 뒤에 쌀 부분 개방 또는 소량 수입 물량으로 좀 절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둘째는 EU나 영국과 체결한 상호 10% 수준의 관세 모델을 미국과도 좀 적용하려는 그런 외교적 전략이 있습니다. 셋째는 국내 여론을 좀 감안해서 협상 자체를 좀 늦추고 7월 9일 이후로 시간 끌기 전략인데, 이건 좀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에 드리려다 못 드린 질문이 자동차 관련 이슈였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기자하고도 좀 살펴봤는데 토요타를 비롯한 지금 일본 자동차 업계가 이달부터 미국에서 판매가 인상을 했거든요. 이 관세 부담을 더 이상은 좀 못 견디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실적 관점에서 보면 좀 그나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토요타, 스바루, 닛산 이 네 개의 주요 일본 자동차 업체가 7월부터 미국에서의 판매 가격을 평균 $750에서 $2,000까지 이제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관세 유예 종료를 대비한 선제적 가격 조정이고, 둘째는 물류비와 부품 원가 인상에 대한 반영인데요. 이 가격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는 있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를 고려하면 판매량 둔화는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20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로 한 21% 정도 감소할 걸로 보이는데, 이미 올 5월까지의 관세로 인한 손실이 약 1,800억 엔에 달하는 걸로 추산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성 압박은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수익성 개선은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관세 문제는 여전히 단기적인 변수이기도 하고, EV 전환에 성공을 하고 미국 내 조립이나 서비스 생태계를 좀 강화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의 포인트 관건은 이번 위기로 인해서 자동차 업계가 구조전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책임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 김채윤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6월 전기차 판매 대수가 월간 최고치 경신, 인도량 초과 달성 등 증가세를 이어갑니다. 비아디는 올 6월 해외 판매 대수가 9만 대로 7개월 연속 월간 최고치를 경신했고, 지리자동차는 6월에만 12만 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5% 성장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홀딩스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올해 2월 AI 중심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진출을 필두로 태국, 멕시코, 한국 등 투자를 발표하며 글로벌 진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도 바이오시밀러 대표기업 바이오콘이 내년부터 캐나다에서 위고비 복제약을 판매합니다. 위고비 특허 기간 만료에 맞춰 임상시험을 끝내고 캐나다에서 사용 승인을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5월 소매 매출이 0.2% 증가한 가운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물가 상승 압력 완화 등 경제 모멘텀 약화를 시사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뒷받침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